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27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셨다, 안 누르셨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최근의 흐름은 제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은 정리를 해 놓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또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가지 경기, 내일 NBA에 있는 9가지 경기 전부 다 분석 들어갈 거고요. 저의 멘트가 뭐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기 분석이랑 조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보스턴이랑 디트로이트 경기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치업은 아무래도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기인데, 뭐 양 팀 다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고요. 뭐 보선도 120득점 이상, 디트로이트도 최근 5경기에서 120득점 이상씩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230.5라는 뭐 다소 높지 않아 보이는 기준점 자체도 이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홈팀 보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확실하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시즌 평균 득점이 114.65득점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121.6득점까지 올라가 있는 구간에다가 외곽에서에 대한 지표, 2점 라인에서에 대한 지표 역시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보스턴은 외곽에서의 시도와 이제 성공률이 높은 편인데, 자, 경기당 이제 3점 시도가 42.94개에다가 35.07%의 메이드 확률, 시도 3위, 성공률 21위. 사실 뭐 성공률이 높지 않아 보일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다 보니까 최근 5경기에서는 41.21%까지 성공률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외곽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런트에서의 수비 능력은 강한 건 맞지만 이 3점 라인에서의 수비는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타이트하게 수비를 안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많은 오픈을 내어주고 있고 3점 허용률에 대한 시도에 대한 허용률이 꽤나 높은 팀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외곽이 터져주는 보선 입장에서는 충분히 많은 득점을 디트로이트를 만나서도 득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경기력이 워낙에 좋습니다. 가장 큰 강점이 뭐죠, 디트로이트는? 일단은 커닝햄이라는 S급 핸들러 자원이 있고요. 최근에 야투도 터져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렌이라든지 해리스, 스튜어트, 폴 리드까지 이 프런트에서의 뎁스와 밸류가 정말 좋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2대1 게임을 가져갔을 때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2점 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야투 시도와 높은 성공률, 최근 5경기에서는 60%까지 성공률이 올라가는 모습, 뭐 3점도 잘 터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송 같은 경우에는 퀘이타가 지금 빠지면서 워시와 부쉐이로 이제 4번, 5번을 구성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워시와 부쉐이로 과연 해리스, 두렌, 스튜어트, 리드까지를 막아줄 수 있겠느냐. 아마도 이제 꽤나 높은 허용률과 그 다음에 이제 세컨 찬스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보선은 외곽에서, 디트로이트는 이제 인사이드에서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공격 쿼터에서의 강점을 좀 살려줘야 되는 그런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보선의 프렌이라든지 아니면은 230.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다음 경기 들어갈게요. 자, 샬럿이랑 뉴욕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럿, 뉴욕.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뉴욕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샬롯이라는 팀과 뉴욕이라는 팀의 순수 체급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샬롯이 최근에 연패가 좀 깁니다. 6연패까지 장출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뉴욕에 대한 선호도를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특히나 이 샬롯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이제 109.6득점에 118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마이너스 8.4, 리그 전체 23위 수준. 자,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은 건 맞는데 다만 이 샬롯이라는 팀 자체가 이번 시즌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그래도 야투가 터지는 빈도수가 조금 많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샬롯이 이런 백코트 자원들, 뭐 라멜로 볼이라든지 쿠노펠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의 사이즈 자체가 브런슨과 맥브라이드에 대한 사이즈 대비했을 때 높이에서의 강점은 분명히 가져간다. 아마 조금 편한 득점 이 빈도가 조금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 뉴욕이라는 팀 자체도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실점률이 증가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누노비가 또 빠져있다 보니까 수비에서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자원이 조금 빠져있는 부분 역시도 뉴욕 입장에선 좀 기분이 나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샬럿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저는 조금 높게 잡아주고 싶기는 해요. 아마 이제 크누펠이라든지 보일 쪽에서 꽤나 많은 득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뉴욕 같은 경우에는 뭐 4번 포지션이라든지 5번 포지션에 있어서 뭐 사이즈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거든요. 타운스 로빈슨과 이제 브리지스 브레너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은 요건 좀 뉴욕이 유리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뭐 스위치 상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라든지 미드레인지 공격이라든지 뭐 커딘으로 마무리라든지 이 뉴욕이란 팀 자체가 가져갈 수 있는 공격에 대한 이런 다양성, 그 다음에 샬럿에 대한 부족한 수비 능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양 팀이 약간 접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득점을 좀 봐주긴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양 팀 다 이 세트 오펜스에 대한 이런 빈도수가 정말 많습니다. 좀 빠른 템포로 빨리빨리 끝내는 공격이 거의 없고 거의 뭐 세트 오펜스 약간 시간 많이 끌고 지공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접전에 대한 가능성만 좀 볼게요. 접전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어느 반은 잘 모르겠고 샬롯에 대한 6.5 플랫 아니면 저는 역배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아누노비 빠져있는 부분이라든지 뉴욕이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라는 점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마이애미랑 미러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도 이제 최근의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 최근에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러키 같은 경우에 최근에 5연패를 달리고 있는 상황.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뭐 꾸준해요. 꾸준하게 이제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빠른 템포로 공격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빠른 스피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성공률을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공격을 가져가고 수비에서는 약간 컨택 위주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맞추는 팀인데, 다만 최근에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런 야투에 대한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낮아지는 추세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런 와중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은 헤로가 복귀를 했습니다. 헤로가 지난 경기 복귀했고요. 이제 29분을 뛰면서 24득점에 야투율이 66.7%. 괜찮았거든요, 헤로가.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팀 전체적인 야투율이 하향 곡선에 들어와 있다. 요게 조금 아쉽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자, 반면에 원정팀 미러키 보겠습니다.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연패 구간에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하게도 동일 기간 동안에 득점에 대한 이제 지원과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득점력은 떨어지고 실점률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가장 거슬리는 부분은 이 쿤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른다 라는 부분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러키의 공격은 어떻게 보면 약간 3점 라인 위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미드레인지 위주라든지 프런트를 잘 안 들어가요, 얘네가. 골밑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페인트 존에. 그래서 이제 외곽에서의 효율은 나쁘지가 않은데 2점 라인 야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자유투도 많이 못 얻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바운드도 많이 뺏기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미러키는 내일도 역시나 롤린스의 핸들링 이후에 외곽에서 미드레인지에서 슈팅을 많이 시도를 할 텐데 3점이 터지면 비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번 시즌 마이애미는 3점 라인에서의 허용률이 몇 %죠? 3점 허용률이 정확하게 지금 31.6%. 최소 허용률 리그 전체 1위죠. 그래서 이게 사실 미러키의 반등각을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외곽에서의 최근 터지고 있는 야투도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구간에서 외곽까지 조금 떨어지는 지표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마이애미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마이애미도 지금 야투가 그렇게 막 팡팡 터져주고 있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뭐 일반 승리 정도는 챙겨가는 선에서 약간 저득점 경기 가능성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애미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238.5 기준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 이렇게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토론토랑 인디애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인디애나.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사실 뭐 승수 차이가 많이 나요. 토론토가 이번 시즌 13승 5패 팀이고 인디애나가 이번 시즌 2승 15패 팀이거든요. 그래서 뭐 순수 경기력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상황인데 토론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경기를 보면은. 자, 특히나 이 토론토가 이번 시즌 공격에서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좋은 팀인데 경기당 득점이 120.39 득점, 리그 전체 6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8.7, 리그 전체 5위. 공격 코트에서의 효율이 정말 좋은 팀이거든요. 그리고 내일도 사실 뭐 퀴클리와 야구 퍼들에 가져가는 2대2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잉그램 아니면 반지 이런 윙 자원들의 높은 성공률까지. 그리고 사실 이 인디애나는 팀 자체가 워낙에 또 수비가 약해요. 경기당 실점이 122점이 넘어가는 팀이다 보니까 이거는 토론토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최소한 뭐 120득점 이상 아니면 뭐 130득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뭐 맥서린이라든지 아니면 시아캄 위주로 경기 풀어갈 거고요. 다만 지금 토론토 입장에선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베럿이 지금 빠져있다는 점. 베럿이 지금 맥서린을 막아주면서 에이스 스토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베럿이 빠지는 부분은 분명히 조금 많이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이 인디애나 팀 자체가 최근에 이 공격 옵션을 보시면은 이 프런트에서 골 밑에서 가져가는 공격에 대한 빈도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경기당 자유투 시도 개수가 28.71개, 최근 5경기에서는 31개씩 자유투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야투율 잘 나오고 있고 득점에 대한 지원도 점점 상승하는 추세. 이거 맥서린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토론토도 사실 화력으로 조금 인디애나가 따라 붙을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싶긴 하거든요. 이거 뭐 퍼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발이 조금 느리다 보니까 이 세컨 찬스에 대한 강점은 있지만 수비 코트에서의 뭐 위치 선점이라든지 파울에 대한 관리라든지 자유투에 대한 헌납이라든지 이런 좀 리스크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베럿이 출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토론토의 마행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 베럿이 없고 최근에 인디애나가 공격에 대한 지표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약간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생각보다 인디애나가 턴오버가 많지는 않아요. 포지션에 대한 마무리까지 확률 높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인디애나 프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235.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오클라호마랑 미네소타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라호마, 미네소타. 자, 이 매치업은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오클라호마가 지금 몇 연승이죠? 9연승까지 장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봤을 때 조금 가장 거슬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샤이 기저스가 확정이 안 된 부분이 가장 거슬릴 수는 있거든요. 아마 여기에 초점을 굉장히 다들 많이 맞출 것 같아요. 샤이 기저스 없으면 오클 뭐 연승 끊어지는 거 아니야? 상대가 또 미네소타 나름 강팀이다 보니까 여기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오클라호마가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22.8득점에다가 실점이 102.2실점씩 동일기간 마진이 플러스 20.6이 찍히거든요. 연승이 길어지는 부분도 긍정적이지만 대부분의 경기를 압도적인 경기력 차이로 경기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 인상적입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미네소타 볼게요. 미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피닉스 만나서 졌고 세크라멘토 만나서 졌고 원정에서 지금 2연패 구간에 들어오거든요. 이번 시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 랜드리라든지 아니면은 맥다니엘스라든지 얘네 쪽에서 윙 자원들에서 턴오버가 조금 많아요. 그리고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다가 야투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외곽에서의 야투율이 시즌 평균 37.36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31.79까지 정말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직전 세크라멘토를 만났을 때도 사실 세크라멘토가 외곽에서의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닌데 랜들이 4개 던져서 하나 들어갔었고 나즈 리드가 6개 던져서 하나 들어갔었고 맥다니엘스가 3개 던져서 안 들어갔었고 순수 외곽이 안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순수하게 이런
슈터들의 슛감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오클라호마 이기기 쉽지 않아 보여요, 저는. 사실 미네소타가 외곽이 터져줬을 때 좀 비벼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프런트 공략은 정말 힘들 거고요. 그 다음에 외곽에서 터지지 않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샤이 기저스가 없는 경기라고 한들 오클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 종합해 보면은 오클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8.5 기준 했을 때 마인에 대한 가능성까지 뭐 상관없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이슈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는 샤이기주스가 없다 해도 오클이 승리 가져가고 일방적인 경기까지 가져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뉴올리언즈랑 멤피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올리언즈, 멤피스. 자, 홈팀 뉴올리언즈가 이제 9연패 장줄에서 벗어나고 왔어요. 벗어나고 온 상황이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세컨 찬스를 오펜스 리바운드를 19개를 잡아주면서 뭐 윌리엄슨, 그 다음에 베이, 그 다음에 머피까지 20득점 이상씩을 가져가면서 팀 구성원 중에 8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가져왔었거든요. 연패를 끊어내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올리언즈라는 팀 자체도 순수하게 이런 야투 자체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야투 능력 자체는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상대에 대한 실책 유도라든지 실책 유도에서 트랜지션 상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뭐 사딕 베이 뭐 머피 뭐 이런 친구들 활용해서 세컨 찬스를 잡는다든지 여기서 가져가는 득점이 잘 나와줬을 때 자이언이 마무리를 해줬을 때 화력이 괜찮았거든요. 다만 내 매첩 상대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세컨 찬스에 대한 억제가 정말 좋은 팀이고요. 박스아웃이 정말 좋은 팀이고 뭐 자렌 잭슨, 이디, 란데일, 뭐 이브 미시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컨 찬스에 대한 억제가 정말 좋고요. 생각보다 윌리엄스가 핸들링은 괜찮아요. 뭐 온볼 상황에서의 순수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지만 핸들링이라든지 에이패스에 대한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클락, 모란트, 제롬, 피펜, 스몰까지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뭐 멤피스가 좀 불안한 거 아니냐, 핸들링이 불안한 거 아니냐, 윌리엄스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뉴올리언즈가 공격 코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강점들은 많이 좀 상쇄가 된다고 봅니다. 득점에 대한 지원, 그 기대값을 조금 낮게 설정을 가져갈게요. 반면에 원정팀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코어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윌리엄스의 나쁘지 않은 핸들링을 가져가고 있는 팀이고 이 뉴올리언즈도 사실 컨택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야투율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멤피스도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이런 야투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사실 이 뉴올리언즈의 떨어지는 수비 능력과 멤피스의 반등 각을 같이 봐주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멤피스가 홈이었으면 멤피스의 승리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원정에서 가져가는 게임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승패는 조금 많이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235.5 기준 했을 때 언더 가능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승패는 사실 잘 모르겠고 좀 어렵고
언더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골든스테이트랑 그 다음에 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스테이트랑 휴스턴. 자, 요거는 이제 좀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 매치업이 될 것 같은데, 뭐 양팀 다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 나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5.5라는 또 이제 기준점이 뭐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보니까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슐턴 같은 경우에는 핵심 코어들이 되게 많이 빠집니다. 뭐 스티븐 아담스부터 시작해서 듀란트, 이슨, 피니 스미스, 벤블리까지 빠지다 보니까 결장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벤블릿이 빠지다 보니까 핸들링에 대한 좀 불안감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듀란트가 빠지다 보니까 확실한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떨어질 것이고, 뭐 피니 스미스라든지 이슨이 빠지다 보니까, 아담스가 빠지다 보니까 벤치 구간에서 이 프런트에 대한 경쟁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 사실 이 슈터라는 팀 자체가 이번 시즌 색깔이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실책 비율이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 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몰 라인업이죠. 사이즈가 조금 작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아마 상대 코트부터 시작을 해서 슈턴의 코트부터 시작을 해서 타이트하게 수비를 딱 붙어줄 거거든요. 수비 타이트하게 붙어줄 거고, 뭐 자바리 스미스라든지 센군까지 볼 투입을 최대한 지연시켜주면서 상대의 턴오버 유발하고 상대의 공격을 최대한 늦게 가져갈 수 있게끔 아마 작전을 짤 것 같아요. 라인업 구성상. 그리고 실제로도 이 골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 턴오버 유발에 있어서 또 강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슈턴에 대한 공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억제가 될 수 있는, 강점이 좀 억제가 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면에 슈턴이 수비에서는 이런 뭐 골밑에서의 영향력이라든지 세컨 찬스에 대한 억제라든지 위치 선점이라든지 이런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좀 디펜스 위주로 가져가면서 이 3점에 대한 억제,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사실. 그래서 지금 골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에다가 순수 외곽이 터져줄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이 휴턴의 화력이 골스를 따라가기 조금 버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뭐 언오버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차라리 골스에 대한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1.5 기준 마헨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요렇게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틀랜드랑 샌안토니오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트 샌안. 자, 이 매치업도 조금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경기인데, 홈팀 포틀은 이번 시즌 주요 전술이 뭐죠? 이제 아마도 이제 대부분 윙 자원들에 대한 뎁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밸류를 활용해서 조금 이런 뭐 제아머니 그란트라든지 아브디아라든지 카마라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의 에너지 레벨, 그 다음에 많은 움직임들,
이런 걸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류를 높여주는 팀이 이 포틀랜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만 최근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팀 전체적으로 약간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다가 이런 순수 야투들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바운드에 대한 기회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포틀랜드가 경기를 가져오는 대부분의 경기를 보시면은 이 세컨 찬스를 조금 많이 잡았을 때 조금 많이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웸비가 빠져 있다는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뭐 코넥트라든지 해리슨 반즈라든지 뭐 올리니기라든지 소안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이런 박스아웃은 괜찮습니다. 상대에게 웬만하면 세컨 찬스 잘 안 줘요. 그래서 리바운드를 잘 챙겨주면서 제공권에서의 이득을 가져가는 팀이 이 샌안토니오가 될 것 같고, 결국에 포틀랜드는 팀 전체적으로 야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컨 찬스를 잡아주기 조금 어려운 경기다라고 한다면은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뭐 웸비가 없다 한들 누가 있다? 디언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에이스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자원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샌안토니오가 조금 좋아진 부분, 긍정적인 요소들이 뭐냐면은 스팟업 자원들이 야투가 좀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디언 박스로 이제 좀 몰아놓고 공간 창출해서 스팟업 자원들을 살려주는 이런 농구. 최근에 이 샌안토니오가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승률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포틀랜드는 사실 윙 자원들에 대한 이런 활약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외곽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샌안토니오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역배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세크라멘토랑 피닉스 경기 보겠습니다. 세크 피닉스. 자, 홈팀 세크라멘토가 정말 뜬금 연승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누구 잡아냈죠 지금? 2연승 기간 동안에? 덴버랑 미네소타를 잡아내면서 연승 구간에 들어옵니다. 근데 세크라멘토가 이 연승 구간 동안에 좀 잘 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웨스트브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슈로더라든지 얘네들이 지금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되게 잘 됐었거든요. 스타팅 구간에서는 웨스트브룩이, 벤치 구간에서는 슈로더가 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잘 되다 보니까 뭐 야투가 좀 잘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 3점 라인 수비가 또 잘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상대에게 이제 외곽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잘 돼줬었는데, 다만 지금 세크라멘토가 내일 슈로더까지 출전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결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마크 윌리엄스라든지 오넬, 뭐 리차드 이런 친구들 픽 자원들에 대한 뎁스라든지 밸류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피닉스가 가져가는 2대2 게임에서의 효율을 과연 세크라멘토가 잘 억제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번 시즌 세크라멘토가 외곽에서의 수비는 나쁘지는 않은데 2점 라인 허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시즌 세크라멘토의 2점 허용률은 60.9%.
그래서 사실 이게 피닉스가 뭐 마크 윌리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위치 상황에서 부커 아니면 브룩스 이런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 커딘 들어갔을 때 이게 세크라멘토가 과연 잘 막아낼 수 있을까?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사실 세크라멘토의 공격은 약간 주춤하면서 피닉스가 일방적으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고 싶고요. 사실 피닉스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었을 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원정에서 3연승이죠. 그래서 이 원정에서의 약간 흐름을 잡아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종합해 보면은 피닉스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4.5 마헨이라든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이제 분석 방송을 멘트를 마무리 지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많이들 찾아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형님들은 일단 마무리 해볼 수 있도록 할 거고 나가시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라고 하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